자, 연속 확률 변수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전에 배웠던 걸 좀 얘기를 해보면요. 이산 확률 변수는 우리가 셀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하나 지정해서 셀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확률이었어요. 그거를 잠깐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였죠. 동전을 두 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개수 같은 것을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라고 했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동전을 두 번 던져서 앞면이 나올 수 있는 개수의 확률 변수 값은요. 0하고 1하고 2가 있죠. 그러니까 이 확률 변수들은 되게 띄엄띄엄 떨어져 있어요. 그쵸? 근데 연속 확률 변수는 뭐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뭔가 키 같은 거라고 해봅시다. 키. 우리가 키를 조사했는데 170, 180, 190 이렇게 기준이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내가 뭐 사대부고의 학생들의 키를 조사를 했는데 사대부고 학생들의 키가 이렇게 뭔가 떨어지게 나열이 안 되죠. 171도 있을 것이고요. 183.5도 있을 거고 179.567도 있을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이산 확률 변수는 반드시 여기에 위치해요. 확률 변수들이. 근데 연속 확률 변수는 이 사이마다 어디에 위치해 있을지 모르고요. 심지어 만약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조사했다면 여기가 거의 가득 찰 정도로 사람들이 분포되어 있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과 같은 상황을 연속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연속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범위에 속하는 모든 실수의 값을 가질 때 그 확률 변수 x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와의 다른 점은 되게 촘촘한 경우도 우리가 어떻게 확률을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건 어디에 쓰냐면 아까 말했던 키는 길이 같은 거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시간 같은 거에 많이 써요. 실제 생활에서는 시간에 많이 쓰죠. 자, 그러면 이산 확률 변수에는 확률 질량 함수가 있었고요. 연속 확률 변수에는 확률 밀도 함수가 있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 우리가 어떤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함수를 구할 수 있으면 그 확률들을 구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정의를 좀 읽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는 확률 변수 x가 어디서 정의돼? 알파, 베타 사이에서 정의되는 스몰 x에 대해서 fx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확률 변수를 x로 가지는 함수 fx는 확률 밀도 함수가 됩니다. 그죠? 근데 그 확률 밀도 함수는요, 반드시 아래에 있는 이 세 개의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이 세 개의 조건을 읽어봅시다. 첫 번째, fx는 0보다 크거나 같고요. 두 번째, 내가 지정한 범위의 도형의 넓이는 1입니다. 세 번째, a부터 b까지는 확률을 구할 때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자,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단 먼저 얘기를 하고 가면 우리가 문제를 푸는 데는 이것들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중에 정규 분포를 가면은 이 원리가 좀 그래도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도움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원리들을 좀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설명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거를 설명을 하려면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로 가야 돼요. 중학교 3학년 때 우리가 뭘 배우냐면 도수분포표라는 걸 배워요. 도수분포표에서 뭘 했냐면 우리 아까 했던 예시를 가져옵시다. 이런 식으로 해요. 이런 식으로. 키가 170부터 180 사이인 사람, 180부터 190 사이인 사람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대충 뭐 100명이 있다고 쳐서
너네는 40명이고 너네는 60명이야 라고 하면 이 명수를 우리가 도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우리가 계급이라고 해요. 계급.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들로 뭘 했었냐면요. 여기다가 170, 180, 190을 찍어서 40명에 해당하는 직사각형, 60명에 해당하는 직사각형을 그렸어요. 우리가 이것을 히스토그램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러면 170부터 180 사이에 40명이 있을 뿐이지 얘네들이 정확히 어느 키에 몇 명이 있는지는 몰라요. 그쵸? 근데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는 그렇게 자세히 다루지 못하니까 그냥 10명 단위로 묶었습니다. 묶었어요. 그리고 나서 항상 뭔 짓거리를 했냐면 여기 가운데에다가 점을 찍어서요. 이렇게 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도수, 분포, 뭐 다각형 이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그럼 기억이 아마 날 거예요. 뭐 여기 예를 들어서 네모가 하나 더 있다고 하면은 대충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의 넓이를 구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그 넓이를 구했던 비밀이 밝혀지는 거예요. 이 넓이는 지금부터 확률이에요. 그 넓이 사이, 그 범위 사이에 그 사람들이 대체 총 원중에 몇 명이 있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걸 보면 40명은 100명 중에 40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100명 중에 40명. 60명은 100명 중에 60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사대부고 학생 100명 중에 키가 170과 180 사이에 있는 사람은 40명이고 그 확률은 100분의 40이구나. 내가 한 명을 골랐을 때 170에서 180 사이에 있을 확률은 100분의 4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상대도수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상대도수를 계급의 크기로 나눈다. 뭐 여기 얘기까지 해야 되는데 이건 좀 복잡해지니까 그냥 여기까지 대충 이런 그림이 확률을 나타내는 그림이구나 까지만 이해를 합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려는 확률 밀도 함수가 앞으로 어떤 그래프로 제시가 될 텐데 잘 보세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중학교 3학년의 수준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70과 180 그리고 190이 있을 때 저렇게 170부터 180 사이에 있는 학생 40명은 너무 범위가 넓습니다. 이게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의미가 크게 없어요. 근데 나는 이것들을 범위를 엄청 오밀조밀하게 쪼개고 싶은 거야.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막 쪼개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쪼갤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이거를 뭐 내가 0.5 단위로 쪼갰다고 치면은 여기가 대충 한 173.5 뭐 이런 거예요. 173.5. 더 쪼갤 수 있겠죠? 막 사각형을 막 이어붙일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위에 있는 것처럼 이 사각형들의 중앙점을 찍어서 이어보는 거예요. 이어보면 이런 식으로 이어지겠죠? 이렇게. 이해되죠? 근데 우리의 키는 절대 0.5 단위가 아니에요. 0.0000001단위야. 더 가겠죠, 더. 말도 안 되게 0이 많은 단위예요. 근데 우리가 쉽게 나타내려고 맨날 그냥 173이요. 뭐 많이 해봤자 173.5요. 이 정도까지 하잖아. 근데 사실 쪼개면 더 쪼갤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것들을 쪼개다 보면은 오른쪽에 내가 그리는 것처럼 되게 매끄러운 그래프가 나와요. 연속적인 그래프가 나옵니다. 엄청나게 매끄럽게 돼요. 되게 자세하게 쪼개면 그렇게 돼요. 이해되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83부터 187에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라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상대도수입니다. 상대도수.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하면요. 그 상대도수를 알 수 있게 돼요. 즉 확률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총 인원이 100명인데 그 구한 것의 시작점부터 끝점까지를 다 넓이를 구하게 되면 당연히 1이 나와야겠죠. 1.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확률이니까. 그쵸? 그리고 이런 그래프에서 사람이 없다까지는 되지만 사람이 마이너스입니다까지는 안 되죠. 그쵸? 이 예시를 듣고 이 위에 걸 보면 다 해석이 됩니다. 1번, 사람이 없는 것, 즉 확률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확률이 0일 수는 있는데 내가 찍었던 그 키가 사람이 없을 수는 있죠. 근데 마이너스는 안 된다. 2번, 넓이는 1이다. 당연하죠.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전체를 봤으니까. 3번, A부터 B까지 넓이를 구하면 그 안에 있는 계급에 대한 도수를 구하고 상대 도수를 구한 거기 때문에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졌을 때 넓이를 구하면 확률이다. 이것만 머리에 입력을 하고 갑시다. 이것들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 결국에 내가 말하려던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요약해서 말을 해준 거예요. 이 히스토그램들의 가운데를 막 찍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게 매끄러워진다. 그리고 우리는 그 넓이를 구하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예제로 보면 되고요. 여기 있는 것도 한번 보세요. 근데 여기 페이지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요. 어떤 그래프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적분이에요. 적분. 적분을 통해서 구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적분으로 구하는 문제가 시험에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내도 되거든요. 내도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어쨌든 초반이기도 하고 이 확률 밀도 함수를 아직 자세히 모르니까 적분에 관련된 내용까지는 하지 맙시다. 근데 이게 뭐 간단하긴 한데 그냥 나중에 한번 같이 해보고 그때부터 아 적분도 되는구나 이렇게 갑시다. 자,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61쪽에 206번. 자, 0부터 5까지 정의된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가 오른쪽과 같다라고 했어요. 오른쪽과 같다. 그러면 우리가 또 뭘 해야 되냐면 이 그래프는 0부터 5까지 정의가 됐기 때문에 0부터 5까지 있는 이 넓이를 구하면 1이어야 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할 건데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 개개인의 피지컬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서 잘 구하세요. 이거 삼각형 그냥 2개 구해도 되고요.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사각형 넓이의 절반이다라는 걸 아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넓이는 2분의 5K가 됩니다. 근데 이것이 1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K라는 애가 5분의 2가 됨을 알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냥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우리 확률 밀도 함수를 푸는 방법이에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죠? 자, 아래로 갑시다.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그려줘야 합니다. 우리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뭐 했어요? 표를 작성했죠. 확률 밀도 함수가 아예 수식으로 나와 있으면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봅시다. 자, 0부터 3이니까 여기다 3 찍어주고 2에서 한번 끊기죠. 그래서 2도 찍어줍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kx라는 건 0을 대입하면 0이고 2를 대입하면 k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1차 함수라는 건 다들 알고 있죠. 2를 대입하면 2k네요. 미안. 1차 함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둘을 이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부터 3까지는 2k라는 건 이제 상수 함수라서 그냥 쭉 이어주면 됩니다. 우리가 구하려던 확률 밀도 함수예요. 그럼 이 확률 밀도 함수의 넓이는 합쳐서 1이어야겠죠? 그래서 넓이를 구합시다. 이 삼각형의 넓이는 2 곱하기 2k 곱하기 2분의 1이기 때문에 2k이고요. 얘도 2k예요. 즉 4k가
1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K는 4분의 1입니다. 됐죠? 자,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162번. 208. 자, 확률 밀도 함수가 나와 있고 우리한테 확률을 구해달라고 하네요. 근데 확률 밀도 함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넓이를 구해서 우리가 측정을 할 거기 때문에. 자, 근데 얘는 지금 절대값 함수가 나와 있죠? 절대값 함수는 뭐예요? 그냥 그려서 X축으로 말아 올리면 됩니다. X축에 대한 대칭을 시키면 되죠. 근데 뭐 그게 안 되면 웬만하면 1차 함수가 나오거든? 1차 함수. 그래서 그냥 값을 넣어서 해도 됩니다. 자, 0을 넣으면 1이고요. 1을 넣으면 0이에요. 2 넣으면 1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이어주고 이렇게 이어주면 우리 절대값 함수가 V자라는 사실은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그려주면 되고 이거 확률의 넓이의 총합은 1이죠. 근데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의 확률을 구하고 싶대. 그러면 여기 2분의 1 찍어주고 여기 2분의 1 찍어줘. 2분의 3이죠. 나는 여기를 구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범위가 있다는 건. 그럼 저 빨간색의 범위를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자, 넓이를 구하는 건 개개인의 몫입니다. 나는 이 넓이를 닮음으로 구할 거예요. 닮음으로. 자,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걸 알려주는 거야. 이거 상관없어요. 그 2분의 1이니까 아 이거 절반 됐네 하고 여기 높이가 2분의 1이네 이거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나는 요 삼각형의 2대1 닮음이 이 부분이다 라는 걸 쓸 거예요. 닮음이 2대1이면 넓이 b는 4대1이죠? 그쵸? 그래서 요 하나의 넓이의 4분의 1이 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전체 넓이가 1인데 4분의 1에 해당하기 때문에 확률은 4분의 1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한 가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절대값 함수나 이런 넓이를 구하는 닮음의 형태를 쓰는 거 혹은 내가 이제 앞으로 언급하게 될 삼각비나 뭐 그런 넓이를 구하는 여러 스킬들이 있겠죠. 이것들을 아 나는 못해 하고 그냥 삼각형의 넓이를 항상 길이를 찾아서 구하다 보면 우리 실력은 안 늘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에서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대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새롭고 좋은 게 있으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값을 그리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정 안 되면 나한테 와.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거 알려줄 테니까. 자, 209번으로 넘어갑시다. 원래 잔소리는 길게 하면 안 되니까. 209번의 확률 밀도 함수, 이 1차 함수 그릴 수 있죠. 1차 함수는 어차피 직선이기 때문에 정 안 되면 그냥 0하고 2를 찍으세요. 우리가 뭐 기울기랑 이런 거 알아야 되겠지만 자, 0을 찍으면 1 나오죠. 그 다음에 2를 찍으면 0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죠. 근데 얘가 뭐라 그랬냐면 A까지 구했더니 확률이 4분의 3이던데요. 이렇게 한 거죠. A가 어딘가 있을 거야. 여기 A가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이 4분의 3의 확률을 가진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 부분은 사다리꼴이니까 구해봅시다. 자, 사다리꼴에 밑면과 윗면을 더할 건데 윗면을 모르죠. 근데 이 윗면에 대한 함수값 얘는 1-2분의 1 A입니다. 저기에다 A를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럼 해봅시다. 자, 밑면은 1, 윗면은 1-2분의 1 A 곱하기 높이를 해야 되죠. 높이. 지금 현재 높이는 A입니다. A. 밑면을 저 아래 Y축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다리꼴은 2분의 1도 해줘야 되죠. 그러면 이게 4분의 3이 된다. 우리는 이 식을 풀어주면 됩니다. 좀 귀찮긴 한데 풀어볼까요? 아이씨, 어떻게 풀어야 되지? 그냥 다시 한번 씁시다. 여기다가 2분의 1, A는 4분의 3 이렇게 됐으니까
a 마이너스 4분의 1 a 제곱은 4분의 3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거 잘 정리하면 a는 3 또는 1 나옵니다. 근데 a가 3인 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2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a가 1이 나와야 됩니다. 괜찮죠? 뭐 여기까지밖에 없네요. 확률 밀도함수 수업은 여기까지 합시다.